여러분들께 이름 없이 빛도 없이라는 책을 소개해드립니다. 이 책은 가난하고 어렵고 무척 캄캄하던 시절에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던 미국의 젊은 선교사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감동과 교훈 그리고 삶의 지혜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중국의 치명적 오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사업가 출신이지 않습니까? 사업가 출신이기 때문에 사업가 출신들은 잘 아는 게 있죠. 왜냐하면 본인이 상황을 완전히 장악하지 않으면 의사결정에 오판을 하기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본인들이 잘 아는 것이고, 시진핑이라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관료로 출발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고를 받고 판단하니까 상황 판단에 좀 오판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오늘 보니까 이 지도자가 움직이는 것은 공짜가 없지 않습니까? 이 여름 위중한 시점에 시진핑 중국 수석이, 중국 공산당 여러분들 주석이 베트남이나 캄보디아나 말레이시아를 이름 순회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관세 전쟁에 중국 측하고 여러분 함께 갈 수 있는 우군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행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진핑 수석이 동남아시아를 여러분 순방을 하게 되면은 손에 성과물을 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성과물을 못 낸 겁니다. 이걸 여러분 보면 뭘 느낄 수 있는 거 아니까, 시진핑 주석이나 중국 공산당의 수뇌부가 관세 전쟁을 여러분들 트럼프 대통령이 일으켰을 때 충분히 관세의 여러분들 불법성이라든지 부당성에 동의하는 세계의 다른 국가들로부터 협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게 치명적 오판인 거죠. 그러니까 면이 엄청나게 깎인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 뭐 손해가 없었다 이게 아니고 바람쇠로 이런 동남아시아를 순방한 게 아니니까 중국의 면이 많이 깎였고 중국의 실력이 드러나 버린 겁니다. 그럼 동남아시아 순방을 지켜본 세계의 다 다른 국가들이 다 여러분들 미국 쪽에 확실히 줄을 서야겠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정리를 한 겁니다. 여기 이제 특히 베트남에 기대를 많이 가졌던 모양입니다. 미국의 관세 폭탄에 맞설 우군 확보를 위해서 4월 중순에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등 동남아 3국을 순방했지만 사실상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사실상 빈손으로 돌아왔다는 것은 많은 세계의 다른 국가들에게 중국이 힘이 없다는 겁니다. 베트남조차도 협조하기를 거부한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런 베트남에 때린 이러면 상호관세가 46%지 않습니까? 가장 먼저 전화를 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 토람이지 않습니까? 가장 먼저 전화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가지를 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중국 공산당 수뇌부가 트럼프발 관세전쟁을 상당히 오판한 것 같다.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의 실력이나 역량을 지나치게 과대평가한 것 같다. 세 번째는 충분히 반미 연대를 형성할 수 있다고 확신했던 것 같다. 일본과 미국은 안보 우산을 제공받기 때문에 자기들하고 동조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유럽연합이나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자기하고 보조를 그래도 좀 해줄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큰 오판인 거죠. 유럽연합과 우리나라, 일본 등이 중국 기대와 달리 미국과 협상하는 쪽을 택하자. 중국이 처음에 기대를 한 겁니다. 일본이나 한국도 관세를 때려 맞으면은 중국 측에게 약간의 여러분 성의를 보일 거다. 완전히 다른 겁니다. 유럽연합에 손을 내밀었지 않습니까? 대중무역 의존도가 높은 동남아로 눈길을 돌렸던 겁니다. 그러나 시 주석의 반미 연대 제안에 적극적으로 호응한 나라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치명적 패착이구나, 치명적 오판을 했구나, 한국의 여러분들 친중 세력들도 잘 봐야 되는 겁니다. 이걸 뭐 일회성 행사가 아니고 세상이 어떻게 중국을 보는지 아직 한참 먼 겁니다. 국력이라는 여러 가지 면에서, 국력 경제력뿐만 아니고 소프트 파워라는 면에서 중국을 믿을 수 있는 나라가 없는 겁니다. 시 주석은 판민진 베트남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함께 패권주의와 일방주의, 보호주의에 반대하자고 제안했지만 베트남 관영 매체는 이 발언을 아예 보도하지 않았다. 베트남 공업무역부는
시진핑 주석이 떠나자마자 중국산 제품의 대미 우회 수출을 막는 방안을 내놓았다. 중국이 미국에 대한 보복으로 도세까지 마친 상태 보잉 737 맥스 항공기를 미국으로 돌려보내자마자 말레이시아 국적 항공사는 이 항공기를 사겠다고 나섰다. 중국 못지않게 대미 무역 비중이 큰 동남아 국가들로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보복이 두려웠을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보복도 두려웠겠지만 미국 시장을 대체할 시장이 없는 겁니다. 미국 시장을 대체할 시장이 없기 때문에 중국이 동남아시아 국가들한테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중국 쪽에 줄을 서게 되면 그냥 무조건 패자가 되는 겁니다. 그 정신 나간 일을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중국이 동남아시아 국가들에게 미국 시장에 물건을 팔 수 있는 권한을 제공하는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름 착하게 여러분들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역대 미국의 대통령들은 미국이 엄청난 카드를 갖고 있는지를 잘 몰랐는지 아니면 모르는 척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문제가 많았다. 나는 사업가로서 경험해 보건대 미국 시장에 물건을 팔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엄청난 특권이다 이야기. 의지가 있다. 그래서 이런 관세전쟁을 일으킨 거 아닙니까? 그냥 대미 시장 활용 권한 통행세를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본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현명한 거죠. 물건을 팔 수 있는 시장을 여러분들 제공하는 데가 장땡이지 무슨 뭐 중국하고 이런 가치가 좋은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다음 두 번째가 중국이 신뢰할 수 없는 나라지 않습니까? 소프트 파워가 없는 겁니다. 이러니 저러니 하더라도 미국은 실질적인 패권 국가지만 다른 국가를 여러분들 괴롭히거나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서해를 여러분들 사이에 두고 미국이 여러분들 인접 국가로 있었으면 지금 서해에 실시하는 그 대형 구조물 같은 거 그런 거 설치하겠습니까? 한국 정부가 그거를 접경지역 바깥으로 여러분들 내보내라 하지만 못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아무도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중국 공산당을. 그리고 중국인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어느 나라든지 간에 중국인이 들어오고 나면 그 지역을 중국화해버리지 않습니까? 한반도에 중국인들이 물밀듯이 들어오면 한반도를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한반도를 중국화시켜버릴 겁니다. 중국화. 이탈리아 여러분들 수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중국인들이 들어가가지고 중국화시켜버리지 않습니까? 중국화. 중국화란 것은 무리하게 이런 세상이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들 사람들이 다 알지 않습니까? 아는데 어떻게 중국하고 여러분들 같이 보조를 취하겠습니까? 그러니 중국 공산당 수뇌부가 어마어마하게 제가 볼 때는 패착을 한 거죠. 자기 세계에 빠져 있는 겁니다.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함께 패권주의와 일방주의 보호주의에 맞서자 뭐 전혀 호응을 못 얻은 거지 않습니까? 베트남, 캄보디아, 말레이시아가 다 같은 겁니다. 중국은 줄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은 중국 자체가 아직 매력이 없는 겁니다. 신뢰도 얻을 수가 없고 소프트 파워도 여러분들 그냥 다 여러분 중국을 보면 어떻습니까? 개걸스럽게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나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 여러분 큰 나라가 조그만 여러분들 베트남하고도 영해권을 두고 그렇게 다투지 않습니까? 베트남하고 다투죠. 필리핀하고 다투죠. 호주하고 다투죠. 한국하고 다투죠. 중국이 가는데 이런 다투지 않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미국이 다툽니까? 한국에 정치하는 사람들은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여러분들 일본이 미국을 오판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것처럼 그렇게 미국의 국력이나 이런 부분을 오판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진짜 치명적인 일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문화라는 것은 오랜 세월이 여러분들 변화하는 데는 걸리는 겁니다. 중국인들에게 여러분 에티켓을 요구하는 것은 세월이 상당히 많이 흘러야 될 겁니다. 아주 많이. 중국인이 도착하면 무조건 다 중국화를 시켜버리는 겁니다. 쓰나미처럼. 그거를 잘 알고 한국이 줄을 잘 서야 되는 거죠. 그런데 뭐 보니까 위험하죠. 꼭 물가에 아이들처럼 내놓은 것처럼 아슬아슬하게 보이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정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